오늘은 그 설통과 대박통 그리고 공장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 그 대박은 오늘이 그동안 뭐 많이 올려드렸으니까 오늘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모든 걸 좀 한번 현대화 좀 시켜서 농가 소득 증대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자료 만들어 봤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예, 지금 보면은 대개들 계량벌통에서 뜨는 꿀은 저기가 아니다, 토종꿀이 아니다, 이런 참 논란이 참 많아요. 답은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넣어본 거는, 굳이 옛날같이 가마솥에 불 떼서 보리배야 보리밥인가, 아니면 요새 가스불이나 양은솥, 아니면 전기압력 밥솥에 해도 보리밥은 보리밥이잖아, 그죠? 맛도 더 좋고, 굳이 그런 부분을 갖고서 토종벌이 저기 한 거면 토종꿀인 거고 양봉이 팔아온 거면 양봉꿀이고 그런 건데 굳이 이거를 자꾸 논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과연 어느 게 답일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성분이나 이런 거에 전혀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고 또 고수도 올릴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런 건데 그걸 굳이 한 3, 4천 년 전에 사육하던 방법을 지금까지도 굳이 그렇게 고수해야 되나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강한데 어쨌든 저는 계량 저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왜 꼭 재래식 사육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그죠? 재래벌통을 이용하면은 분봉, 강제 분봉이 좀 불편하고 채밀 후에 세력 보존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통수, 이렇게 군수 이런 거 분봉 저기 늘리고 이런데 분봉 작업하는 게 좀 불편하고 질병관리 진단 치유가 좀 불편해요. 진단도 힘들고 치유도 힘들고 그리고 가끔 안에 벌통 안에 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좀 어렵고 그리고 다른 사육 방식으로 좀 전환해 보고 싶어도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러는데 일단 계량형으로 해놓으면 재래식으로 가든 계량형으로 가든 어느 게 됐든 마음대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호환이 가능하니까 편하죠. 그리고 우측에 위에 보면 제 이봉장인데 이렇게 그냥 해놨어요. 약간 경사가 져 있는데 경사면에다 놨어요. 하지만 차가 쑥쑥 들어갈 수 있고 관리가 참 편해요. 예, 그런 문제가 좀 편하죠. 관리하기가. 예. 그리고 왜 꼭 산악지형 절벽에서 사육해야 하는가? 참 답은 없는 건데 토종벌은 야생성이 강해요. 야생성은 강한데 그래도 저기 보면은 우리 집 주변에 옛날 한 2, 3천 년 전에 벽 하나 민속화 저기를 봐도 사료를 봐도 집 주변에서 키웠거든요. 우측 상단에 보면 이렇게 집 주변에서 이렇게 쭉 키워왔어요. 근데 하단에 보면 좌측에 보면 좀 현대화가 되어 있죠. 그죠? 옛날식 재래식이면서도 좀 이렇게 집단화 시켰고 좀 했는데 아직도 좀 불편하죠. 그죠? 나머지 그림은 보면은 절벽에 이렇게 있고 꿀을 채밀하기 위해서 이제 설통을 이렇게 산에서 지고 내려오고 계시죠. 이런 저기가 있고 근데 예전에 이렇게 집 주변에 많이 했는데 근대에 들어서 자꾸 산악, 절벽 이거를 선호하고 계시더라고요. 분봉을 받는 거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렇는데 이제 분봉 나온 볼을 봄에 받거나 이러는 건 유리한 수는 있지만은 굳이 거기다 둬야 되는지 좀 그래요. 예. 자, 그리고 봉장 위치. 봉장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관리가 편해야 돼요. 일단은 왜? 통수가 이제 많아지니까 한 10여 통 이 정도는 재래식 그냥 그대로 유지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이미 한 2, 30통, 4, 50통, 100여 통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보면은 우측 상단에 그림 그 부분 깊은 계곡, 이 계곡형이면서도 좀 안에 계곡이 넓은. 왜 계곡형이 좋으냐면은 표면적이 넓어져요. 벌은 대개 2km 반경을 움직이는데, 즉 4km죠. 반경이 2km니까 4km인데 저기 계곡형이 되면 표면적이 울퉁불퉁하면 표면적이 더 많아져요. 그건 뭔 얘기냐면 미론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미론이 살 수 있는 여백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맑은 물도 있고 교통이 편리하고 이런 게 좀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데 토종벌은 이런 데 봉장이 설치되면 참 좋겠죠. 그죠? 예, 토종벌 사용하면 아주 봉장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화분 이런 저기가 고르게 1년 연중 좀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는 게 참 꿀을 확보하는데, 먹이를 확보하는데 아주 유리하죠. 그죠? 예,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전서부터 보면은 이제 위치적으로 봤을 때 토종벌이 그러니까 토종벌이 이미 그때부터 산자에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죠? 뭐 벌은 지구상의 벌이 저기 한 건 약 7,000년 전. 7,000년 전에도 꿀을 채밀하는 그러한 저기가 있고, 역사적으로 봐도 이집트 4,000년 전 이집트 피라미드 속에서도 투탕카멘 거기에서도 꿀이 나왔고, 꿀 항아리 있는 게 그거 지금 4,000년 전에 꿀도 먹어보면 맛이 먹을만하다. 이런 기록도 있고, 그랬으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야생적이니까 충분히 가능했다고 봐요. 그래서 꿀벌의 식량은 꽃꿀이죠. 그 꽃가루. 여기에 진화되어 왔고 여기에 적응이 돼 있으니까 요런 게, 그러니까 밀원 식물이 풍부한가, 예? 이런 거를 좀 많이 검토하고, 밑에 꿀풀이죠, 이게. 그죠? 밑에. 그 다음에 이제 물봉선화. 이런 종류의, 이런 주의 저기가 참 많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내 봉장을 위치로 좌측으로 2km, 우측으로 2km, 이렇게 해서 총 저기가 4km 원이 그려지는 거죠. 이런 형태의 이 벌이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죠? 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토종벌 사육장의 최대 조건은 밀원이 풍부하고 개화기간이 연속되는 곳, 또는 산지와 접해 있는 산촌. 저 같은 경우에는 천등산, 바로 앞에가 앞산 주봉이 천등산 주봉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있는데, 그리고 토지는 낮은 기복이 심하고 인적이 드문 곳, 이런 그게 좋죠. 그죠? 예.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벌이 저기가 오르내리기 편하게, 벌이 나갈 때는 꿀을 약간 머금고 나가지만 들어올 땐 많이 머금고 들어오니까 봉장이 높은 곳에 위치한 것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는 게 좋죠. 그죠? 높은 곳에서 꿀을 따고 밑으로 내려오는 건 편하니까 일을 좀 덜 시키는 거죠. 그래서 봉장 위치도 그렇게 좀 배치하면 좀 좋겠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리고 토종벌은 고정식이기 때문에 밀원이 독점적이고 교통이 편리한 산간지가 좋아요. 뭐 지금은 독점적으로 하긴 참 어려운데, 뭐 옆집에서 양봉을 키운다고 해서 그걸 뭐 기존 한 동네 살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풀어야 될 숙제이죠. 그죠? 예, 그 밑에 그림은 좀 이렇게 되게 대충 넣어봤어요. 무궁화하게 화분도 많이 들어오고, 헛개나무, 냉이류, 봄의 일찍, 냉이류, 이거 코딱지 나물이나 뭐 이런 걸 지칭하는 저기죠. 많죠. 이런 봄에 세력을 급속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토종벌 같은 경우에 작은 꽃, 이런 우리 잡초라고 그러죠. 흔히들. 그런 저기가 많이 났으면 하는 그런 위치가 좋죠. 예, 우측 하단에는 바이텍스예요. 바이텍스는 뭐 저도 뭐 한 몇 그루 가지고 있는데, 이제 계속 번식은 해나가고 있는데,
외래종이죠. 수입종이고. 그런데 그 꽃은 오래 피더라고요. 단 조건이 맞아야 돼요. 예, 또 조건에 맞았을 때는 올해 가을까지도 피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어렵죠, 그죠? 예, 그런 경우 참고하시고요. 예, 다음 봄에 일찍 피는 밀원, 이런 이제 제 참고로 몇 개 넣어봤어요. 한번 그림을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뭐 시나무, 조팝나무, 참나무, 이런 참나무 같은 거에는 봄에, 이런 봄에 화분이 많이 들어오죠. 세령 들리는데 아주 유리하고, 치꽃, 두릅나무, 북나무, 이런 거 이제 좀 8월, 7, 8월에 좀 늦게 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밤나무도 아주 밀원이 아주 풍부하죠.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 밑에 이제 코딱지 나물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조그마한 코딱지만 하다고 그래가지고 코딱지 나물을 어느 이 개체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작은 개체를 통칭하는 얘기예요. 예, 좀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봉장이 있는 곳에 이런 게 있으면 참 좋다 그 얘기죠. 그죠? 예. 그 봉장에는 작업 공간이 충분하고 작업성이 편해야 돼요. 예, 출입이 수월하고 관리 여건이 원활해야 되고 각종 도구나 이런 게 비치하고 원활하고 채밀 공간도 풍부해야 돼, 충분해야 돼요. 뭐 작은 통수는 괜찮지만 다량으로 좀 할 때는 이런 게 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죠, 그죠? 예, 그래야 편하니까 전기도 들어가면 좋은데 뭐 여러 가지 여건 저기니까 그건 이제 참고만 하시고. 예, 그래요. 그리고 보면은 제 이봉장 그림이죠, 그죠? 2층에 위쪽에 보면은, 근데 아래쪽에도 보면은 다른 분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분도 접근성도 좋고 이렇게 대량 이제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하는 게 참 유리하죠, 그죠? 편하니까 어쨌든. 예. 그리고 이제 지금서부터는 설통하고 대박벌통 계량형으로 바꾸는 거, 그에 대한 걸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설통에 이제 변화를 좀 줘서 설통도 그냥 갖다 놓고서 벌이 있는 거를 갖다 놓고서 이게 참 관리가 어려워요. 이게 계량형으로 바꾸기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 어쨌든 좀 한번 이렇게 바꿔봤어요.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일단 6, 7월에 설통 저기 벌이 많이 들어와요. 그때 꿀이 시기적으로 꿀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채미를 해 꿀을 뺏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밑으로 고일라고 들어요. 한 개를 더, 한 단을 더 고일라고 드는데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금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벌이 너무 저기 하면 위쪽엔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손실이 큰데 일단 6, 7월이 되면 꿀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측 그림 보면은 우측에서는 이 그림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1번하고 2번을 파내버려요. 파내고서 3번, 4번만 남기는 거죠. 그죠? 그 이제 소문이 있는데 소문을 위에다가 이제 다시 하나 더 내는 거예요. 왜? 뒤집을 거예요, 빌통을 180도 훌떡 뒤집어 가지고 점일 공간을 파냈으니까, 그리고 육아하고 산란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뒤집어 엎어버릴 거예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뒤집을 거예요. 그러면은 좌측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산란 공간, 육아 공간이 뒤집어 버렸죠, 그죠? 그 밑에 하단에 소문도 새로 만들고, 그러고서 녹색 점선을 넣어놨죠. 박스로 이렇게 안에 내경을 비슷하게 잘라가지고 위에 막아줘요. 왜 그러냐면 위 공간이 이렇게 텅 비어 있으면 뒤집으면 이제 텅 비겠죠, 그죠? 그러면은 뒤집으면은 공간을 이 벌은 조절을 잘하네. 위쪽으로는 밑으로 하는 습성이 있으니까 막아주는 거죠. 어차피 위쪽으로는 안 지어 올라가니까 막고, 예, 막아가지고 이제 산란하고 육아 이 공간이 이제 그게 다 출방이 다 되고 나면 이제 거기다 꿀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꽉 막아버리죠. 이렇게 하면은, 그럼 이제 나머지 여백은 얘네들이 채워줘요. 그래서 이렇게 뿔이 많이 차면은 뭐 한 번 아니라 두 번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파내가지고 이리저리 한번 뒤집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이게 필요로 하냐면은 그냥 두면은 세력이 잘 안 늘어나요. 벌은 양봉이나 토종벌이나 꿀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꿀이. 그래야 위에 안에서 달달한 냄새, 즉 선풍 작업을 해갖고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수분을 증발시키는 날개짓을 해요. 그럼 안에가 달달한 냄새가 많이 풍겨요. 그러면 여왕벌이 자극을 받아요. 자극을 받아서 이제 그 꿀이 먹이가 많이 들어오니까 산란을 많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극을 받아. 그러면은 산란을 많이 해요. 그러면 세력이 자꾸 커져요. 그러면 세력이 커지면 꿀도 역시 많이 들어와요. 꿀을 그냥 둔다고 해서 이게 유리한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저밀이 되면은 그거를 숙성이 되면 다 밀개를 해버려요. 밀개를 하면 벌이 더 이상 관리를 안 해요. 그냥 둬요. 그건 이제 먹이로 비축된 거로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에 게을러지고 그 해가 먹이가 좀 있다 생각되면은 그리고 채울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뺏어버리면은 세력이 잘 늘어나요. 그러면 세력이 잘 늘어나면은 숫자가 많아지니까 꿀도 잘 들어오고 같이 이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하시고, 요건 이제 더 이상의 어떤 계량, 처음에 분봉 작업할 때는 이게 이 솔통 가운데쯤에다가 우리 미니소주 하나 해가지고 가운데 이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이렇게 걸쳐서 그 분봉 작업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력은 늘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저기가 되면은 이렇게라도 해서 어쨌든 좀 저밀되어 있는 거를 가을까지 그냥 두지 마시고 중간에 좀 뺏으란 얘기죠. 그게 세력 키우는 데는 훨씬 유리하고 또 꿀도 많이 뜰 수 있으니까. 예. 한번 해보세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할 때는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박통은 이제 계량형으로, 이건 뭐 앞전에도 제가 기술원 교육 때도 그렇고 강의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제가 동영상 한 번 더 올린 게 있는데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 문의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저기 하냐 이런 저기를 해서 좀 더 한 번 더 되짚어 보기 위해서 이걸 넣었어요. 처음에 이제 대박 3개를 타카로 쌓아서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건 잘라도 못하고 딱 고정돼. 왜 3개냐? 미니소초 2개 반 길이가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2번 보면 칸에 홈이 파여 있는 거, 이건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조금 일반적이보다 조금 한 500원이 더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그리고 망사와 개포 되는 거죠. 망사를 대는 거는 개미, 작은 개미도 망사 저기를 못 들어가요. 꽉 눌러 놓으면은 이 안에 못 들어가요. 틈이 안 돼요. 얇은 망사 저기 해 놓으면은. 그리고 소축나방도 못 들어가고, 좋아요. 그래서 되고, 그리고 이제 환풍구, 4번 보면 환풍구죠. 그죠? 환풍구를 이렇게, 했어요. 5번도 환풍구 만들 저기고, 6번도 환풍구 사진이에요. 이렇게 환풍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습기 제거를 위해서. 그래서 7번, 8번. 이제 7번은 소문이죠. 그죠? 8번은 요런 이제 높낮이가 조절이 가능한 이런 소문을 대나요. 계량형 소문에는 양봉으로부터 도봉 방지, 이게 유리해요. 높낮이가 내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한 거, 그게 더 유리해요. 최대한 낮춰서 토종불만 빠져다닐 수 있을 공간, 그게 좋아요. 그래서 주변에 양봉 농가하고 참 갈등이 심한데, 저는 저도 양봉 함께 키워요. 일봉장에는 양봉이 한 150통 옆에 한 5m 이내에 떨어져 있어요. 거기서 양봉 그렇게 키워요.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환풍구가 없다는 거, 통풍구. 이게 제일 난제이거든요. 이게 습도가 높아지면 가축이든 사람이든 참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환풍구를 좀 꼭 만들어 가지고 그 볼통 안을 쾌적하게 만들어 줌으로 해서 질병 예방도 저기 좋고, 이런 거 꼭 환풍구를 재래식 저기에서는 그냥 황토구로 다 발라버리더라고요. 바르시더라도 좀 한 1cm 정도 이 구멍을 만들고 거기다가 하다못해 모기장 같은 거로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통풍이 되게만 해놓으면은, 우측 하단에 그림 이 보듯이 점선 안에 보면은 저게 여름에 그 물이 줄줄줄줄 흐르거든요. 가보면은 그 꿀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물이 더 많이 흘러요. 위에를 막아서 이게 꿀 속에 들어있는 수분을 증발시키는 과정에서 이게 증발 저기가 되면은 결로가 생겨가지고 물이 줄줄 흘러요. 그러면서 개미도 들어가고, 또는 말벌도 그렇고 양봉도 그렇고, 이게 도봉이 심해져서 아주 낭패를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설통에도 밑에 좀 완전히 밀봉을 해가지고 이런 계량형 마냥 아니면 대빵 마냥 소문을 별도로 이렇게 좀 내주시는 것도 바람직하겠더라고요. 예, 그 참고 좀 하시고요. 예. 그리고 대박도 이렇게 편하게, 이 부분을 잘 설명을 전번에 드렸는데도 좀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제가 해봤어요. 1번을 보면은 이제 요게 39, 두 개를 끼우면은, 미니수초 두 개를 끼우면 39cm죠. 그죠? 예, 그걸 이제 겨울을 난 저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겨울을 나면 편하니까 두 개를 끼워서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은 꺼내가지고 미니수초 한 장을 갖고 분봉 2번 두 장을 한 장으로 이제 해서 분리해서 분봉 작업을 하는 거예요. 대개 이 그림을 보면 저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거는 제가 이거를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소초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이렇게 점일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죠. 꼭 사발 엎어놓은 것 마냥 점일 공간이 있고, 가운데 봉판이나 충판이 있고, 그러면 밑에 하단에 왕대가 형성되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걸 한 장만 띄어갖고 분봉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해볼 때는 한 장 갖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잘 되고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3번 이렇게 격리판 되고 분봉판을 하나 갖다 넣어놓고, 격리판에 가요. 4번 보면 격리판을 딱 댔죠. 그죠? 바싹 밀착을 했죠. 그러고 5번에 보면은 자동 사양기를 걸었어요. 저는 이제 이 시스템을 갖춰놨기 때문에 가능한데, 갖추지 못하신 분들은 저기다 어쨌든 뭐 통을 하나 걸던가 해가지고 이거를 어쨌든 세력을 키울 때까지는 설탕으로 좀 사양을 좀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6번 이렇게 증소를 계속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7번 같이 5장이 되면은 사양기 빼내고, 이제 꽉 찼으니까 그때부터는 밑으로 내리게 이제 짓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꼬꾸리 들어오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 5월 말까지 7번 같이 만들어야 돼요. 7번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유래예요. 그럼 6월 달에 꽉 차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꿀이 들어오니까 제일 많이 들어와요. 6월, 6월, 7월이 있다가 제일 많이 들어오니까, 흔히들 그러죠.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예. 꿀이 많이 들어올 때 점유를 많이 하게 해줘야죠. 그죠? 예. 이제 볼통 내부를 살펴보면 대박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는. 뚜껑이 이렇게 있고, 또 위에 이렇게 지붕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러죠. 그죠? 예, 있고, 점일 공간이 있고, 육아실이 있고, 산란실, 조소실, 이렇게 예비통, 이렇게 쭉 되어 있죠. 그죠? 어쨌든, 세력이 강해야 꿀을 많이 떠요. 세력을 많이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봄에 최대한 무슨 수를 써서든지 세력을 훅 키워야 돼요.
뭐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훅 켜놓고서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1, 2, 3, 4, 5, 6, 7 이렇게 7칸으로 봤을 때 위에 3칸은 요게 점일 공간 1, 2, 3번은 요거는 소초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얀 선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그 소초가 들어있는 공간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설탕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3번까지 뚝 잘라내는 거예요. 뚝 잘라서 보관하고 그리고 이제 4번서부터 이제 키워 나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게 차츰 이제 밑으로 하나씩 보여주게 되면 이제 위에 거는 될 수 있으면 하나씩 띄어서 자꾸 보관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관을 해가지고 가을에 함께 이제 꿀을 떠야 되는 거죠. 그죠? 벌들한테 맡겨놓지 마시고 자꾸 이 먹이를 뺏으세요. 그럼 얘네들이 더 부지런해져요. 예. 그래서 가을에 함께 꿀을 떠는 차는 대로 하나씩 띄어내면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저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 참고하시고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고서 이게 동영상이다 보니까 훅훅 지나가는데 지금 휴대폰이나 이런 데 캡처 기능이 있어요. 컴퓨터에도 캡처 기능이 있는데 그걸 한 장씩 이렇게 캡처해 가지고 그럼 이 내용의 글을 볼 수 있어요. 캡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쭉쭉 저기래요. 이 설명하는 시간이 캡처할 수 있는 저기가 충분해요. 그러니까 하나씩 캡처해 가지고 할 줄 모르시면은 요새 젊은이들은 잘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좀 배워가지고 캡처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이제 1, 2, 3 미니 소초 공간이니까 이거 저기 하고 세력이 커져서 이제 또 보관하고 이건 겨울 먹이짝으로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하고 예. 이게 또 미니 소초가 들어있는 겨울 먹이장으로 쓰면 좋은 게 다음에 보면 분봉 작업이 편해요. 예, 미니 소초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미 봄에 5월 달에 이미 겨울 먹이장을 다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요새 대박 하나에 겨울 먹이 한게 몇만 원씩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에서는 몇만 원씩 주고서 구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봄에 이렇게 해 놓으면 겨울 먹이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죠? 예. 그래가지고 늦게 꿀을 떠도 되니까. 그러니까 겨울 먹이 하는 거 미리 준비되어 있는 거 나중에 다 하고 나서 턱 올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죠? 예.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점일공을 잘라서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거예요. 예. 다시 이제 위에 3개는 이제 미니소스를 다 띄어냈으니까 그 다음서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띄어서 보관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3개를 보관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가운데 맨 하단 그림만에 다 이제 이렇게 부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을에 저기 한 거하고 이제 이 산란방 육아방 이런 데에 다 이제 출방이 다 되고 나면 빈 방이 되잖아. 그죠? 그럼 이제 다 뺏어가지고 이거를 다 해내고 앞전에 얘기했던 3칸 들어있는 거 3칸만 가지면 웬만한 저기 세력에서는 충분히 겨울먹이가 되고도 돼요. 그런 거니까 그거 하나 턱 올려주고 나머지는 이제 꿀채밀하고 밀랍 나중에 녹여서 밀랍으로도 또 판매도 되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글씨들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영상이다 보니까 훅훅 지나가요. 그러는데 캡처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궁금하시면은 예. 그래서 1년간 채밀한 걸 이제 다 뜨는 거죠. 한 곳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다 그냥 섞어서 해요. 그게 저는 올해 4번을 채밀을 했는데 여건에 따라서 2번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일단 매년 꽃 상태에 따라서 꿀이 많이 들어올 때 있고 작게 들어올 때 있고 그러니까 횟수를 딱 박는 게 아니고 상황을 체크해 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채밀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 가지고서 이걸 이제 채밀을 해서 한꺼번에 다 섞는 거죠. 그러면 한꺼번에 다 섞으니까 아주 맛있어요. 4번 할 때마다 4번 맛이 다 저긴데 이걸 한꺼번에 다 섞어 놓으니까 이 맛이 아주 180도 틀려지더라고요. 1년 한 꿀이 다 섞이니까
아주 맛이 독특하고 우리나라 전래 토종꿀 아주 맛이 나고 아주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채미를 하거나 대박을 잘라야 돼. 이렇게 그 유리한 그 저기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벌은 꿀을 계속 들어와 가지고 숙성이 되면은 밀개를 하고 막아버리고 나면은 더 이상 관리를 안 해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시간이 이제 지날수록 자연 숙성에 맡기는 거죠. 그죠? 벌이 그걸 관리하는 게 아닌 자연 상태로. 그러니까 채미를 했다고 아니면 대박을 잘라놨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벌이 벌손을 떠난 상태니까 그거는. 걔네들은 그렇게 해놓고서 내비뒀다가 겨울 먹이로 이용하려고 해놓은 거지. 그걸 뭐 더 숙성을 시키거나 그러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채미를 해서 통에 담아놔도 숙성이 돼요. 계속 숙성이 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꿀이 계속 들어와야 세력이 커져요. 자극을 받으니까.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자극이란 어떤 작용을 주어 감각이나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함, 또는 그런 작용을 하는 사물. 뭔 얘기냐면은 자극은 감각기관에 작용하여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인 자극은 이렇게 말초신경이나 이런 거 촉수를 통해 뇌로 전달이 돼요. 그럼 그게 자극이 돼가지고 그 행동을 뇌에서 제어하는 거예요.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뇌의 명령을 받아서 이 신경이 자극이 돼서 잠재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본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걸 자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활성화시켜주는 게 뭐냐? 냄새가 중요한 거거든. 얘네들은 이성이 있는 애들이 아니니까 꿀이 많이 보관이 돼 있나 작게 돼 있나 그건 크게 저기를 안 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늦은 저기에 설탕을 주든가 꿀을 넣어줘도 잘 안 빨아가요. 왜? 본능에 내가 움직이면 수명이 짧아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얘는 본능에만 따라 움직이는 거지 시각적인 저기를 보고서 이거를 판단을 내리진 않아요. 그냥 본능에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을 자극해 주는 거예요. 그걸 자극사양이라고 그러는 건데, 즉 꿀이 많이 들어오고 먹이 걱정을 니네는 안 해도 된다 하는 걸 본능을 깨고 자극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타일러서 글로 써줄 수도 없는 거고 말로 가르칠 수도 없잖아. 그죠? 얘네들은 야생이니까. 그러니까 이성이 없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줘야지 세력이 커지고, 세력이 커져야 꿀을 많이 따고, 그리고 통수도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복된 얘기인데, 토종벌은 새로 조사한 이 집에다 산란하는 걸 선호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꿀을 채미를 하면은 뭐가 저겠냐면 분봉률도 잘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위에를 뺏는 게 유리해요. 이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에이 그러는데 아니에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건 지금 토종